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보람, 대평, 주민의 대표, 더불어민주당 유철규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제 인구 약 35만 명의 1년 예산이 3조 원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제 바로 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수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행정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2020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행정이 계획성이 부족하고 사업 설명서가 여전히 부실하고 조례의 규정이 없는 등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고 농민에게 부과하는 의무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공무원의 잘못이 농민에게 피해를 불러오는 불합리한 사례가 많아 이를 해소하고 계획행정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게 오늘 소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춘희 시장님과 최규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한 당부와 더불어 몇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존경하는 시민들께서 세종시 의회와 함께 세종시 행정의 관심과 성원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갈 것임을 확신하면서 긴급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님, 오늘 아침은 넥타이가 아주 멋져 보이십니다. 예. 시장님의 환한 모습과 같이 답변도 시원시원하고 명쾌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2020년 예산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사업 설명서 등을 의회에 제출한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제출 시기가 적절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 VR 안건은 이제 세종시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회의 개시일 11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의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그러니까 11월 1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예산안은 저희가 11월 6일 날 제출했는데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 순간까지 일부 내용이 좀 바뀌고 그래서 각각 예산에 따른 사업 설명서는 이제 11월 11일에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좀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은 사전에 좀 충분히 검토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사업 설명서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시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의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청소년 문화센터는 직선거리 700m 거리 이내에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두 건물을 하나로 짓게 된다면 건축 비용과 관리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늦게 건축되는 전의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계획하면서 전의 청소년 문화센터 부지에 함께 건립할 계획을 검토는 하셨는지 지금이라도 전의면 청소년 문화센터와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함께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만약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의면하고 우리 공공건설 사업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전의면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전의면 사무소 위치를 그대로 좀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실제로 또 그렇게 할 경우에 기왕에 있는 면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농촌 중심지 도시 재생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는 그 목적이 그 전이 초등학교하고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시설들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이 초등학교와 가까이 있어야 애들이 우리 아이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도시 재생 사업에 의해서 추진 중인 청소년 문화센터는 학교 가까이에 이렇게 두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700m 정도 거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하나는 아이들이 한 700m 정도를 걸어와서 면사무소에 앞으로 건설하게 될 복합 시설을 활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700m 거리가 더구나 이제 전이 면이 면소재지가 굉장히 좀 길이 좀 복잡합니다. 정도이 좀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또 다른 방법 하나는 복합을 건설하면서 청소년 문화센터의 기능을 할 공간 그 부분을 중복되지 않게 좀 제외를 하고 복합을 건설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방안에 대해서 전이면에 좀 한번 생각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전이면 그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전이면 주민들이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 가지 대안을 놓고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전이면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전이면 청소년 문화센터를 몇 년 운영한 후에 경과를 보아서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옮길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예를 든다면 말씀 중에요. 예. 그 지금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전이면 전이 중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옆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한 그 충분히 뭐 청소년 문화센터가 제대로 잘 활용되고 있다면 계속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럴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그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하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전이 중학교, 전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아마 그 지역 주민들 또 학부모들 그리고 또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시에서 이제 직접 뭐 관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서,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면사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으로서도 조금 부담이 좀 줄어드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좀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지금 만약 합쳐서 공간적으로 합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 결정해서 아예 복합에다 집어넣는 것이 낫고, 그렇지 않고 일단 학교 가까이에 청소년 문화센터를 만든다면은 그것은 좀 운영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이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 사업은 국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또 거기는 이제 국고 지원하는 기준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복합으로 이렇게 통합을 한다는 그러면은 국고 지원 받는 것은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득이하게 좀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일단 좀 유철규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도 하셨고, 또 기왕에 저도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해서 전이면 주민들하고 우리 시 담당자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보고 나중에 좀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유철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소정면의 경우엔 지금 계획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 의원과 같이 청소년 문화센터와 복컴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아직 계획이 이제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복합적으로 건물을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이면은 이미 이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것은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소정면은 앞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복컴을 짓는다면은 함께 좀 연계해서 짓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행정이 계획적으로 되었다면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번 2020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가 제출한 사업 설명서가 부실한 현황을 보고 2018년부터 본의위원이 지적하고 금년 3월 부시장님께도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고 2019년 사업 설명서 전수조사 후에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20건 중 46건의 오류를 정비하였음에도 또다시 표와 같이 오류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실한 사례를 지적한다면 농업정책관 소관 업무 중 상당 부분이 세종특별자치시 농어보조금 운영조례 어디에도 전액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27건의 사업은 100%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적하신 내용은 정말 저희로서도 아픈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저희가 시기적으로 보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 좀 예산 편성과 관련된 좀 워크숍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직원들 역량을 좀 키워 나가고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도 좀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또 농업 보조금 운영 관련해서 100%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그 보조금 사업이 그때 하나하나 사업이 추가적으로 이제 도입되면서 어떤 것은 100%, 어떤 것은 70%, 50%, 3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좀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공익성이 강하고 여러 농가들이 도움을 받는 또는 그 농업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적용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70%를 한다든지 하고 이미 이제 픽스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대체로 이제 50대 50으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세워서 전체적인 농업 보조금 지급 기준에 관해서는 좀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기준을 좀 정비하고 필요한 내용을 담아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든지 이것도 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제 정액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일부 지급 보조율이 달리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어떤 것들은 100%, 어떤 것들은 90%, 어떤 것들은 70%, 50%를 적용하는데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 적절한 기준 또는 비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면 1항에는 50%와 70%의 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2항에는 정액으로만 한다고 돼 있지 그 비율이라든가 이런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예.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70%, 50%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돼서 그것은 이제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비의 50%, 70%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사업 규모가 비교적 좀 작아서 일일이 사업 단위별로 사업비 정산을 하거나 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은 사업은 대체적으로 미리 이제 예상 사업비를 감안해서 정액으로 정하고
농업인들이 실제로는 이제 그보다 또 뭐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은 뭐 농업인들에 따라 가지고 좀 달리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그 정액 보조금인데, 실은 정액 보조금이 좀 비교적 지원 금액이 작은 사업은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정액 보조금으로 하고, 또 규모가 어느 정도 좀 있는 그런 사업들은 사업비를 꼼꼼히 좀 따져봐서 사후 정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률제로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정률제하고 정액제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정률제, 정액제 이게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실제로 정액제로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들은 내년도에 좀 전체적으로 농업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도로 개정을 추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정액제가 됐든 정률제가 됐든 지금 정률제와 같이 일정한 비율을 정해놓고 예. 그게 맞게끔 비슷한 비율로 정액제인 경우에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정액제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조금을 70%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시가 공공의 농업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 50%의 일반적인 보조 사업과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좀 말씀하시는지 좀 보시면요, 예. 시가 공공의 농업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70%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인 보조 사업은 다 50%입니다. 예. 그러시다면 시장님께서 시가 공공의 농업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사업이 단 한 군데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제 대체로 그 농업 그 일반적인 보조금 같으면 이제 사업이 대체로 이제 정형화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은 대체로 지원 비율 한 50% 정도로 하는데, 그것은 대개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렇지 않고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데 이제 국가적인 요구에 의해서,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70%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우리 그 이번에 이제 폐축사 뭐 철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축산 농가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좀 하고자 하지는 않는데, 우리 이제 환경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예를 들자면 그런 사업들은 우리 시가 국가 정책이나 우리 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좀 더 지원 비율을 높인 뭐 그런 예는 있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육성 사업, 축사 환경 사업, 가축 방역 등 특별히 장려하는 사업들은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한우 농가 환경 개선 사업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그 무허가 축사 뭐 양성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들은 좀 환경부, 농식품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적 시책으로 좀 추진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축산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그래서 비율이 한 거의 70%까지 올라갔는데, 다른 지역은 뭐 한 50%도 넘지 않는 시도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특별히 좀 적극적으로 좀 장려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한우 농가 환경 개선 사업은 이제 폐축사 정리 사업 이전부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던 그런 사업이라서 그거는 이제 그동안에 좀 일상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서 그 전에 50%로 돼 있었던 것이고, 최근에 이제 그 폐축사 철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환경적인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70%로 적용
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축사 환경에 대해서는 70%를 적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한우농가 환경개선사업은 50% 적용했고 농가 방역 지역사업과 악성 전염병 예방사업 또한 50%를 적용했습니다. 예.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칙적으로 보면 대체로 한 50% 정도를 하는데 그 외에 이제 국가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가지고 특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특별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똑같이 50%로 해가지고는 그 정책을 적기에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그때 이제 폐축사 절급 사업은 70%를 뭐 지원한 그거는 이제 좀 특별히 국가 정책과 연계해서 좀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기준이 불명확하니까 이렇게 어떤 것들은 똑같은 비슷한 사업들인데 어떤 것들은 70%, 어떤 것들은 50%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예산심의지 환경 맞춤형 비료 사업과 모짜리 상투 사업은 2019년에까지 100% 시비로 지원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금년에는 10% 자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절차가 적절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마 그동안에 100% 시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좀 그 과다하게 지급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 이제 시민 주권회의 그리고 농업인 단체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하면서 불필요하게 이렇게 좀 맞춤형 비료라든지 모짜리 상토 같은 것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신청, 이거 바람직한 사업이긴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있으나 이거 지원 받아놓고 뭐 거의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는 어느 마을회관 같은 데 쌓아놓고 이용을 하는 사례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최소한의 자부담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10% 자부담을 하기로 농민 대표들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래서 저도 뭐 그렇다면은 뭐 저도 동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시다면 시장님께서 그 내용을 결제하셨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결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보고는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보고는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결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는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규정에도 전혀 없는 사항인데 그거를 시장님께 결제를 하지 않았다는 게 참 아쉽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예. 금년 7월에 시민주권회의 및 농업인 단체와 협의를 통해 감액을 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9년 9월 19일 제5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2019년과 동일하게 신청을 했는지 왜 그랬습니까? 또한 당일 모짜리 상토 사업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후에 10%가 감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농민단체 대표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농업 그 담당 부서들하고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때 내년도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아마 이제 모짜리 상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다 신청되는 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결국 그러다 보면은 그쪽으로 예산이 이제 그만큼 많이 이제 쓰이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이제 예산이 못 쓰이게 되니까 그것은 이제 과다 신청은 좀 막아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뭐 결론이 났다고 저는 보고를 듣고 있거든요. 시장님, 10% 감액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한 것을 누가 10%를 감액해서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마 저 보조금 심의위원회 그거는 좀
좀 내용을 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지금 보고를 받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보고를 받았고요. 뭐 선후 문제라든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 내용 이런 것들은 좀 같이 크로스 체크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00% 지원 사업이 27건이나 되는데 예. 왜 2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감액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특별히 잠시만 유철 위원님 질문을 좀 중지해 주시고 모은 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하시겠죠? 예, 5분간 추가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뭐 농민단체 농민 대표들하고도 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그런 것이지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뭐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뭐 농민들 스스로도 이제 지원받는 농민들 뭐 상토 같으면은 주로 이제 쌀 전업농들이 해당되는데 그분들이 판단하기에도 이렇게 과다 지원된 상토가 이렇게 방치되고 뭐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적절한 자기 부담을 통해서 바다 신청 사례가 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동의를 했고 문제 제기는 어쨌든 제가 먼저 문제 제기한 것은 아니고 뭐 우리 농민 단체 대표들하고 우리 농업 관련 부서들 간에 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거기에 대한 뭐 대안으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농업정책관소관 사업 설명서 중 추진 근거에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를 기재한 것은 로컬푸드과의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과 농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 단 2곳 위에는 어디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제게 보낸 사업 설명서 수정본 어디에도 보조금 운영 조례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현황에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저 현황에 반영한다면 농업정책관 소관 업무는 202건 중 84건을 조례를 노락시킨 것으로 최소 107건이 착오 작성된 것입니다. 약 53%가 작성된 것인데 그 사실조차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게 우리 농업정책관 소관의 업무의 현주소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에 세종시 농업발전기구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관련 질의답변 시 농업 책임자 답변 내용입니다. 상황을 설명드린다면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의원 발의 개정안으로 청년 창업농을 우선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인데 해당 조례에 청년 창업농의 정의가 없어 질의하는 과정입니다. 질문. 창업농의 정의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이 이거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거라서. 다음 질문입니다. 10억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비용 축에서가 필요한데 왜 의견을 내지 않으셨습니까? 답변. 의원님들이 필요하면 의원님들이 넣으셔야지 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죠? 이게 농업 관련 책임자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 농업부서 직원들이 시민 또는 농업인에게 친절할 것으로 믿고 있으시지요? 예, 뭐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그 의원 발의로 됐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이 먼저 내용을 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과 다른 답변을 하기가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농업 관련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내용 같으면은 그 답변이 좀 준비가 됐을 텐데 이 건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의원 발의를 한 내용이라서 그런 부분까지 뭐 충분히 검토가 좀 안 된 사항이어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답변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청년 창업농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설명을 하셨을 것 아닌가요? 결국은 보류됐습니다. 예. 그 내용을 했는데요.
저도 당연히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서는. 그런데 하필이면 시의회에 보내주는 자료는 늦게 보내주고 부실한 자료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만 이해가 되고 설명은 장황하여 시간만 소비하는 사례가 많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 정책을 이해하기 어려운 등 왜 이렇게 시의원에게는 불친절하고 아마추어적인 답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바꾸실 개정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은 물론 우리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하긴 하겠습니다만 더구나 이 조례는 의원 발의 조례이고 그래서 우리 이제 필요한 그 검토를 해서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이제 의견을 좀 드리고 필요한 자료도 좀 제공을 하고 그러겠습니다만 그 조례 개정은 역시 의회 차원에서 좀 검토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먼저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농업보조금 운영조례는 아까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농업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보조금 체계도 좀 정비를 하고 또 운영상 문제 있는 것들도 좀 정비를 해서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올해 안을 좀 만들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도 좀 상의를 충분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제안 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리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그 지역화폐는 우선 내년 3월에 한 70억 규모로서 시작을 하는데 우선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여러 지역에서 운영들을 해보는데 좀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좀 규모를 크게 해서 추진하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좀 일단은 시작은 한 70억 정도로 해보고 앞으로 확대하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대개 이제 농업 보조금 이런 사업들은 되게 규모가 몇만 원 이런 규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일정 규모가 좀 큰 보조금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화폐에 반영시킬 것인지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반면에 행정을 잘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만 호 중 18만 호가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입주 과정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현행 주택법령보다 앞서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여 많은 입주 예정자들이 참여하고 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 사례가 있고 최초 공동입주자들이 만성적인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하자 처리를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처리하여 주민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 행정으로 시민으로부터 칭찬받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 승진 등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사상으로도 우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특별 승진이라든지 특별 승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특별 승진 제도를 혜택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기왕의 제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세종 시민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시민의 복지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한 번만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다 함께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 계획적인 행정을 이루어냅시다. 이제 연말입니다. 산은 멀리에서 보면 다 완만해 보이지만 실제 산에 오르면 숨을 헐떡이며 올라야 하는 구간이 더 많습니다. 정상에 오른다는 것은 다 그렇게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해 보이지만
언제나 나는 늘 힘에 부치고 갈수록 더 힘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고지가 바로 저긴데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가까워졌다는 희망을 가진다면 절로 힘이 납니다. 올 한 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고 지난 힘든 일은 잊고 멋진 내일을 계획하여 큰 행복을 맞이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